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8월 17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은 엔트로픽 CEO AI 반감은 신뢰 위기, 대통령보다 중국이 더 무서워요. 애플, 알리바바 손잡고 AI 개발, 지자체 AI 조례에 적힌 재원 조달의 의미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식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미국 내 인공지능에 대한 반감이 기업 정보 기술업계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모데이는 AI 기업이 약속한 사회적 효용을 아직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빈 베이커 투자자의 비판에 답변하며 자신의 메시지가 과도하게 비관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커는 아모데이의 AI 위험 경고가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모데이는 AI 산업이 기술이 세계를 더 낫게 바꿀 수 있다는 그림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머신즈 오브 러빙 그레이스라는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중이 AI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원인이 자신이나 다른 AI 업계 인사의 위험 경고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모데이는 근본적으로 신뢰의 위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은 기업과 정부, 기술업계를 믿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새 방식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이 불신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됐고 AI 반감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봤습니다. AI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만들고 배포하는 주체에 대한 불신이 논쟁의 바탕에 깔려있다는 해석입니다. 아모데이는 AI 기업을 향한 가장 정확한 비판은 거창한 약속을 아직 현실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아모데이가 AI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식상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썼다고 전했습니다. 규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아모데이는 규제가 AI 기술을 소수 대기업 손에 집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 선택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규제를 곧 규제 포획과 권력 집중으로 보는 관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규제를 기업 권력을 제한하고 일반인에게 이익을 주는 장치로 본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엔트로픽은 정책 제안을 만들 때 프런티어 AI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소규모 경쟁자에게는 유리하도록 설계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캘리포니아의 프런티어 AI 투명성 법안을 지지해왔습니다.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 법이 대형 프런티어 AI 개발자에게 위험 평가와 관리 체계 공개를 요구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AI 모델의 재앙적 위험을 전담 평가하던 조직을 조용히 해체하고 업무를 분산 배치했습니다. 오픈AI는 7월 말 준비팀을 없애고 그 업무를 기존 다른 팀들로 넘겼습니다. 이 팀은 AI 모델이 심각하거나 재앙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생물학 사이버 위험 관련 업무는 이미 존재하던 조직들로 나뉘어 배정됐습니다. 이번 해체는 최근 몇 주 사이 안전준리 정렬 분야를 이끌던 여러 임원이 잇따라 회사를 떠난 흐름과 겹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팀을 이끌던 딜런 스캔디나로는 이제 재기적 자기 개선 AI에서 비롯되는 안전 위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최적화하고 다른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팀의 다른 핵심 업무였던 생물학 사이버 위험 평가는 회사 내 기존 조직으로 흩어졌습니다.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은 오픈AI가 안전 업무를 모델 개발 과정에 더 긴밀하게 엮어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팀이 아니라 모델을 실제로 만드는 연구자 엔지니어 곁에 안전 검토를 배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를 개발 초기 단계에서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독립된 감시 조직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준비팀 해체와 함께 여러 안전 담당 임원의 퇴사도 이어졌습니다. 오픈AI의 최고윤리 책임자였던 클로에 바칼라와 조슈아 아키암이 최근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 시스템 팀을 이끌던 요하네스 하이데커도 지난 7월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아키암은 앞서 미션 정렬팀을 이끌다 최고미래학자로 자리를 옮겼는데 미션 정렬팀 자체는 이미 올해 초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톰스 가이드는 3명의 리더가 단 몇 주 사이 동시에 회사를 떠난 점을 짚으며 모델이 지나치게 강력해졌다고 판단할 권한이 회사 내 누구에게 남아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탈은 처음은 아닙니다. 2024년에도 슈퍼얼라이먼트를 이끌던 핵심 인물들이 회사를 떠나며 비슷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후 슈퍼얼라이먼트 팀은 해체되고 업무가 다른 부서로 흩어졌습니다. 준비팀, 미션 정렬팀, 슈퍼얼라이먼트 팀이 차례로 독립 조직에서 분산 체제로 바뀐 셈입니다. 오픈AI 안전조직 대편에는 찬반이 뚜렷합니다. 개발 끝단에 배치된 안전팀은 문제를 발견해도 이미 많은 설계 결정이 끝난 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 연구자를 개발팀과 나란히 두면 문제를 훨씬 일찍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오픈AI 쪽 논리입니다. 그러나 독립된 안전팀이 모델을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옐프가 챗GPT 안에서 식당 예약과 웨이팅 등록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옐프는 8월 10일 오픈AI와 연동해 챗GPT 대화창 안에서 예약 및 웨이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수천 개 상위 식당이 대상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저녁 메뉴를 추천받은 대화 세션에서 바로 예약이나 대기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여전히 옐프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예약 후 고객 관계가 어떤 플랫폼에 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챗GPT에 노출되던 옐프의 리뷰, 평점, 사진, 업체 정보에 추가된 것입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이미 옐프의 프런트 오피스 상품인 옐프 게스트 매니저를 사용 중이라면 별도 연동 없이 자동으로 챗GPT에 노출됩니다. 옐프는 이를 통해 발견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더 많은 테이블을 채우고 더 많은 손님과 만나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술 경로는 명시하지 않았고 대신 API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기반 앱, 데이터 파트너십 등을 AI 플랫폼 전반에 접근하는 일반적 수단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번 예약 연동은 관련 계약 발표 17일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옐프는 지난 7월 24일 리뷰 사진 업체 정보를 오픈AI의 라이선스에 챗GPT가 답변에 옐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8월 10일 발표는 그 콘텐츠 관계를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관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사이 2주 동안 옐프의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7월 28일에는 식당용 음성 에이전트 옐프 호스트에 오픈 테이블 연동과 수수료 없는 픽업 주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옐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25년 10월 출시 이후 누적 100만 건 이상의 전화를 처리했고 전월 대비 평균 38%씩 성장했습니다. 7월 30일에는 Z세대 응답자의 43%가 식당 선택에 AI 요약 정보를 신뢰한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AI 개발 기업들이 대규모로 중고 서적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실제로 작가 3명이 엔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소송은 AI 기업들이 저작물 무단 사용을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이 중국 알리바바와 협력해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AI 모델 애플 인텔리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애플이 중국 기업과 손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 기술적 긴장 속에서 글로벌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AI와 클라우드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권에 도달했습니다. AI 기업 비중이 S&P 500 지수 내에서 절반 수준에 달하며 시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동력이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지수 강세와 시장 전반의 체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경고가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 14일 새벽 마감한 13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7% 오른 7,798.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1% 상승한 53,839.99,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 오른 26,803.03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도매 물가 압력이 낮아진 점과 브렌트유가 2.1% 하락한 흐름도 위험자산 선호를 부추겼습니다. 물가와 유가 부담이 동시에 완화되면서 기술주 실적 기대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상승의 중심에는 AI와 클라우드 실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829억 달러, 영업이익이 384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AI 사업의 연간 매출 실행률이 37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수요가 기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아마존은 2026년 2분기 순매출이 2,00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WS 매출은 37% 증가한 422억 달러였습니다.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는 AWS AI와 칩 사업이 각각 연간 매출 실행률 25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알파벳도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2026년 2분기 알파벳 매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8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백로그는 5,146달러였습니다. 팔란티어는 8월 3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실적에서 총매출 성장률 93%, 미국 상업부문 매출 성장률 149%를 보고했습니다. AI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전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수요를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한국 독자에게도 이번 흐름은 미국 기술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 세미컨덕터 공급망과 위험자산 유동성 논의로 이어지는 변수입니다. 본지는 앞서 AI 설비 투자 확대가 주도주 논쟁을 다시 키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미국 증시 기록 경신도 AI 투자와 실적 확인, 대형주 쏠림이라는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상승의 폭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7월 금융안 정보고서에서 AI 관련 기업 가치 7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AI 배우가 기존 스타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팡타오즈라는 AI 기술로 탄생한 가상인간이 베이징에서 활동 중입니다. 슈폼 드라마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대륙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지자체들이 AI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재원 조달을 명시한 것은 정부 지정 사업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입니다. 지자체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조례를 통해 사업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단체장이 바뀌어도 쉽게 변경되지 않아 예산 심의와 감사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재원 조달을 명시한 조례안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예산 요구가 계획 이행과 직접 연결됩니다. 포항시는 AI 직접단지 조성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이미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실증 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충주시는 조례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했고 전 직원 80%가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월 9,000건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조례를 통해 민원창구와 복지시설에서 AI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조례는 단순한 법적 근거를 넘어 부서 간 관할을 정리하고 자문단이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직적 구조를 마련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방의회 역시 조례를 통해 AI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자체가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정답과 보상 없이도 다수 의견에 빠르게 수렴했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GPT 클로드 라마 계열 대부분 모델이 한쪽으로 집중했고 성능이 높을수록 합의 임계 집단 크기가 커졌습니다. 연구진은 개별 모델 검사만으로는 집단적 쏠림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의 장기별 노화 속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직 시계를 개발해 각 장기의 생물학적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983명의 조직병리학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분석해 노화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 시계가 예측한 생물의 연령은 실제 나이보다 평균 4.88년 차이를 보였습니다. 폐, 난소, 심장, 췌장 등 일부 장기는 20에서 40대부터 노화가 가속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뇌와 근육 등은 30에서 40대와 60에서 70대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노화와 질환의 연관성도 밝혀졌습니다. 신부전은 여러 조직의 가속화된 노화와 관련이 있었고 제2형 당뇨병은 췌장, 만성호흡기 질환은 폐의 생물학적 연령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혈액만으로도 장기별 노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혈액에서는 뇌, 크론병 환자의 혈액에서는 위장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는 뇌와 관련된 노화 신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 상태 추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노화가 단순히 전체 몸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장기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에서 클로바 AI 개발을 총괄했던 김성훈 대표는 업스테이지를 창업해 자체 거대 언어 모델 솔라를 앞세워 AI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운영하는 인물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픈 AI와 구글에서 떠나면서 AI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오픈AI의 AI 챗봇 챗GPT의 전 여자친구 살해 계획을 털어놓은 남성이 경찰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캐나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다시 불거진 AI의 범죄 감시 논란과 연결됩니다. 해당 남자는 AI에게 살해 계획을 공유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례는 AI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경찰에 알리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는 14일,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오픈AI 게임 빌더스 서울에 참여할 한국 게임 개발자 12명을 멘토로 선정했다. 이 행사는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 개발을 주제로 세계 최초로 진행된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제인 스트리트가 7월 약 150억 달러 손실을 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손실은 AI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투자와 기술주 매도세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AI 관련 주식 매도세 속에서 포트폴리오 가치가 67% 하락했고 대출기관의 추가 증거금 요구로 주식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을 시타델에 매각했습니다. 이 펀드는 약 160억 달러 규모의 공개 주식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엔브레너는 투자자 서한에서 우리는 이번 달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이 펀드의 투자자 중 하나였고 투자 규모는 처음 25억 달러에서 한때 1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펀드 가치는 30억에서 35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7월을 나쁜 달로 표현하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투자 손실로 해당 지분의 올해 수익이 사라졌지만 투자 이후 전체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익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손실은 단일 펀드 투자에 그치지 않았고 아시아 BAI 주식 장기 보유 포지션에서도 손실을 봤으며 AI 관련 메모리와 반도체 주식이 7월 약 50% 하락했습니다. 회사의 7월 매출은 6월 고점보다 약 25% 줄었지만 올해 누적 거래 수익은 400억 달러를 넘어 지난해 연간 총액을 이미 웃돌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사와 대형 트레이딩사는 여러 자산의 가격 차이와 유동성 변화를 활용해 수익을 낸다. 특정 섹터에 대한 장기 투자나 레버리지 포지션이 커질 경우 시장 급락 때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제인 스트리트는 7월 손실이 발생한 분야의 위험 노출 대부분을 닫고 다른 전략에서도 위험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HBM 3위와 HBM 4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DS 부문의 실적 비중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전체 매출 305조 4천억 원 가운데 DS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수출이 각각 2배 이상 207% 증가하며 AI 관련 수요에 힘입고 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로만 스톰이 토네이도 캣이 유죄 판결 논리에 반박하며 구글과 오픈AI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토네이도 캣이가 10억 달러 이상의 범죄 자금 이동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톰은 북한 관련 인물들이 구글과 오픈AI 제품을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활용했다면 이들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8월 6일 뉴욕 남부연방지검 발표에 따르면 스톰은 무허가 송금업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제재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자금 세탁 혐의에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책임 범위와 제3자 악용 책임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해 단어 선택의 무작위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일반적으로 문장을 한 단어씩 생성하며 특정 단어가 다음 단어로 선택될 확률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AI가 작성한 텍스트와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클로드 생성물 표식 처리를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AI 생성물에 붙는 워터마크와 관련 표식을 개발자가 식별하고 처리하는 도구를 목표로 합니다. 오데일리는 16일 오전 9시 4분 한국 시간에 호스킨슨이 X에서 이 프로젝트를 공개했으며 이 도구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텍스트에 들어가는 통계적 워터마크, 이미지에 붙는 C2파 콘텐츠 증명, 깃 커밋에 남는 CO 오서드 바이, 클로드 서명을 처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AI가 만든 결과물의 출처 표시와 관련한 개발자 통제권 논쟁입니다. 텍스트 워터마크는 사람이 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표식이지만 문장 선택의 통계적 패턴을 통해 생성 여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2파는 이미지 파일의 출처와 생성 이력을 담아 콘텐츠 이력을 확인하게 하는 표준입니다. 깃 커밋의 공동 작성자 표기는 개발 과정에서 클로드가 코드 작성에 관여했음을 남기는 메타데이터에 가깝습니다. 개발자가 AI 보조 도구를 쓰는 과정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떻게 설명할지를 둘러싼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는 한계도 함께 적었으며 엔트로픽이 공개하지 않은 탐지 체계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도구가 클로드 관련 표식의 존재를 다루더라도 비공개 검출 방식까지 제거하거나 우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카르다노 생태계 관점에서 이번 발표는 에이다 가격이나 네트워크 지표보다 개발자 문화와 오픈소스 원칙에 가까운 사안입니다. 호스킨스는 카르다노 파트너체인 미드나이트와 AI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등 개발 인프라 이슈와도 연결돼 언급돼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자체 기능 업데이트라기보다는 AI 도구가 개발 업무에 들어오면서 생긴 저작 표식 기억, 기록 문제를 다루는 실험에 가깝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고성능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당 750개 토큰을 처리하는 GPT-5.6솔 얼트라 패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표준 처리 방식에 비해 최대 14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GPT-5.6솔은 세레브라스의 추론 인프라를 활용해 빠른 처리 속도를 달성했고, 이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실시간 응답을 위해서는 더 작은 모델로 타협해야 한다는 관행을 깨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픈AI는 GPT-5.6 빌더 가이드도 공개하며 이 모델의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장 작은 모델 루나는 비용을 25배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며 고난도 벤치마크인 ARC AGI3에서 점수를 크게 높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델의 추론 과정을 최적화한 결과로 연구원 일란 비지오와 테드 샌더스가 테스트 도구인 범용 하니스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데 기인합니다. GPT-5.6솔 얼트라 패스트는 커머스와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빠른 추론 덕분에 쇼핑 어시스턴트가 고객의 결제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자들은 실험을 낮 동안 여러 번 반복하는 인터랙티브 사이클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는 AI 기술이 실제 산업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토스증권이 AI 기술을 활용해 투자 전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증권시장의 주요 이슈와 어닝콜을 분석하고 투자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토스증권은 AI를 통해 주요 뉴스와 회사의 실적 발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투자 정보 제공 방식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증권업계의 AI 기술의 활용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문샷 AI가 7월 공개한 키미 K3는 매개 변수 2조 8천억 개를 갖춘 모델로 미국 AI 평가업체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지능지수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엔스로픽 페이블 5가 1위, 오픈AI 5.6솔이 2위를 기록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오픈 AI가 IPO 준비 과정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반면 엔스로픽은 장밋빛 매출 전망을 바탕으로 월가의 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경영 방향이 극적으로 달라지면서 AI 업계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